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정고시 한국사 모의고사 4회차로 돌아온 IM 선교의 학생 선교사 홍찬우입니다. 다들 이제 검정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돼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시간에도 화이팅하게 헤쳐나가면서 검정고시 100점을 향해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기억을 보면 빗살무늬 토기로 나와 있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반달 돌칼, 이게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청동기인데 왜 돌칼을 쓰냐고요? 청동이 되게 약해가지고 농사를 짓기엔 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반달 돌칼을 썼다는 거 이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니은은 답이 아니고 디귿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그 리을 뗀석기,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의 짱돌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을 하고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실과 가장 관련이 깊은 왕은 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비성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거는 백제의 성왕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성왕, 1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그러면 2번 고이양은 백제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으로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령왕은 22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로는 그의 무덤인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근초광 같은 경우에는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규슈하고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북쪽으로 진군해서 평양성에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 전체 지역을 정복한 정복군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럼 다음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음 내용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게르브 등 오부족의 귀족들이 왕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게르브 등의 오부족이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르브 오부족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고구려에 대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유양 때 율령을 반포하였다. 앞서서 2번 때도 말했지만 고유양은 백제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철을 중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였다. 철을 수출했었던 나라는 가야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3번 대대로 이하의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라의 일을 맡아보았다. 뭔가 이게 고구려긴 한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넘어가서 4번을 보시면 박석 김씨의 삼성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건 누가 봐도 신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오면 이거 엔가에선 답이 해동성국이기도 하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봐주세요. 자, 1번 보면 신라를 계승하였다. 아니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2번 해동성국이 정답이고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요. 3번 지금의 호남 지역이 건국되었다. 호남이 어딘지는 일단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아니고 4번은 거란족과 함께 세운 나라이다. 거란족이 아니라 말갈족과 함께 세운 나라여서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지금 호남 지방이 도대체 어딘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쪽 전라도 쪽 있죠. 전라도가 호남 지방이에요. 그리고 경상도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하고 경기도를 합쳐가지고 여기를 기호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가볍게 한번 좀 알아가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통일신라 때의 농민 생활과 촌락에 대한 형태를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1번 해초의 왕호천축전 내용을 분석해본다.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은요 그냥 인도 여행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 별 연관이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민정문서의 내용을 알아본다. 2번 민정문서는 무엇이냐? 지방의 촌주가 촌락의 주인이 그 촌락에 누가 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촌락의 나무 도대체 몇 그루인가까지 엄청나게 자세히 조사해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때 농민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 쓸 수 있는 자료로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민정문서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3번 임신서기석의 비문 내용을 확인해 본다.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라 때도 유학을 공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김대문의 화랑세계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화랑세계의 내용은 그냥 신라 화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사실의 결과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해공왕 이후 무열에게 왕위 세습이 끊겼다.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 다툼이 심해져서 150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을 겪으면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거 보면 통일신라 후기라고 알 수 있죠. 통일신라 후기 때 있었던 예들을 고르면 되는 건데 1번 골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건 아니죠. 골품제도가 폐지되려면 신라가 망한 다음에야 폐지되기 때문에 1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진골 귀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 진골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이 추진된 게 아니라 육두품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었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최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교 종파로 교종이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장하였다. 교종이 아니라 선종입니다. 교종은 기존에 있었던 종교고 선종이라고 좀 더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새로운 불교 종파가 생겼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볼게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음서제와 공음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 사회의 특징은 음서제, 공음전 이거 두 개 같이 나오면 뭐다? 무조건 문벌귀족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문벌귀족 사회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료 중심 사회라고 본다면 과거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신진사대부의 성장은 아무래도 고려 후기겠죠. 그리고 불교 중심의 사회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가능케 한 최씨 정권의 통치 기구로 오른 것은 이민을 숙청하고 권력을 잡은 최충원은 강력한 통제 정권을 실시하고 쫙쫙쫙쫙쫙 나가서 최씨 정권이 있었구나 라고 했죠. 최씨 정권 하면 같이 무조건 딸려 나오는 애들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교정도감 아니면 정방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다음을 가능케 하니 최씨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가능케 한 거니까 가장 최고의 통치기구였던 교정도감을 고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교정도감이 됩니다. 도병마사는 뭐 하는 기관이냐? 고려에만 있었던 약간 특별한 기관으로서 군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던 기구고요. 중방은 그냥 무신들의 최고회의 기구였는데 교정도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최고회의 기구가 교정도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 정방은 얘도 최씨 무신 정권으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선 답이 아니었는데요. 정방에서는 무엇을 하냐? 인사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앉히고 싶은 자리에다 마음대로 앉힐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죠. 자, 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도에서 표시된 지역과 가장 관계 깊은 역사적 사실은 이 문제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도 보면 모를 수 있는데 바로 아래 강동육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죠. 자,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네,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얻었던 땅이 강동육지죠. 그래서 답은 1번. 아래 계속 가보면 김종서가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사군육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별초가 몽골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을 전개하였다. 여기는 총 3군데인데요. 일단 먼저 이쪽에 있는 강화도, 그래서 쭉 배 타고 내려와서 이쪽에 진도, 그리고 이쪽 아래 내려가서 제주도, 이렇게 3군데가 삼별초하고 관련된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 지역을 무력으로 회복하였다라고 했는데 쌍성 총관부가 대충 어디냐? 대충 한 이쯤이 쌍성 총관부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군 육진은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뾰족한 이거 두 쪽이 사군 육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10번. 바로 사군 육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사군 육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니까 아니겠죠. 두 번째, 고려 말 공민왕께
무력으로 회복하였다. 이거는 방금 전 나왔던 쌍성 총관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겠죠. 세 번째, 조선 세종 때 수복한 영토. 네, 3번이 맞습니다. 세종대왕 때 김종서를 필두로 해서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고려의 영토였다. 이거는 학자마다 좀 견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지제도는 조선시대에 경기 지방의 토지로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받는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반환되었다. 또한 받은 토지의 일부를 수신전, 휴량전의 명분으로 세습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볼 수 있죠. 조선시대 때 관리한테 주는 월급이 좀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변하잖아요. 맨 첫 번째가 직전법, 직전법이란다. 과전법, 그 다음이 직전법, 그 다음이 관수광급제, 이렇게 3단계로 걸쳐서 나가는데 수신전, 휴량전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직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법이란다.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직전법은 뭐냐? 세조 때 이게 또 바뀌는데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계속 땅을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해가지고 수신전, 휴량전을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습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관수광급제는 무엇이냐? 땅을 줬는데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뜯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래서 그냥 나라가 그냥 내가 세금 걷어서 내가 줄게 라고 했었던 게 관수광급제. 이거는 성종이 했습니다. 전시가 제도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자, 다음 1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 신부는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 역관 등의 이 신분이 해당한다. 양반의 첩에서 태어난 서울도 이 신분의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요즘으로는 돈 좀 잘 벌 것 같은 직업이 뭐라고 했었죠? 다 중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답 4번 중인. 상민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고 양반은 무반 그리고 문반, 그렇게 두 개 합쳐서 양반. 그리고 천민은 노비, 기생, 그런 계층이어서 답은 4번 중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와주니까 잘 찍고 넘어가 주세요. 전쟁 직후 삼전노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죠. 그리고 2번,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재건을 장악하였다. 네, 임진왜란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3번, 전쟁 결과 명예 국력은 약화되었고 후금이 성장하였다. 네, 맞습니다. 명예 국력이 약화된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그때 명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고 있었던 때에 조선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명나라 황제가 갑자기 자기 나라 꼴은 안 보고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명나라에 탈탈탈탈 털어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돌아왔더니만 명나라한테 남은 게 없어가지고 이쪽 변방에 있었던 후금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와 포로로 잡아간 학자 및 기술자를 통해서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도자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중앙정치기구 중 다음 기구의 공통점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거 3개면 뭐다? 무조건 3사다. 3사는 뭐 하는 데다? 언론기관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언론기관. 정책을 집행했던 데는 의정부 바로 옆쪽에 6조 있었죠. 2조, 형조, 병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했었던 기관은 6조입니다. 국정은 총괄했었던 기구는 앞에 나왔던 의정부, 그리고 역사를 편찬했던 곳은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춘추관도 간혹가다가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춘추관이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엮여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정은 세종의 명에 따라 편찬된 역법서이다. 자, 이런 뭐다? 칠정산이다. 계속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원의 수시력과 회화력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한양의 표준으로 역법을 다시 계산하였다. 네, 칠정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향역집선박은 한의학 관련된 책이고요. 악학계법은 약간 음악 쪽에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동국통감은 역사책인데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다뤘던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해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광해군이 실시한 업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죠. 첫 번째 대동법, 그리고 두 번째가 중리외교. 중리외교에서 세트로 등장해줘야 되는 인물은 누구? 강홍집인가? 강홍립 이렇게 세트로 같이 등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3개는 광해군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균역법 시행 반어음 정책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은 영조에 관한 것이고 반어음 정책은 공민왕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규장각 설치 중립외교 추진. 자, 규장각은 정조죠. 그런데 중립외교 추진은 광해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보감 편찬, 이것도 광해군이 맞는데 반원정책 실시, 공민왕이 있어서 3번도 아니게 되죠. 마지막 4번 대동법 시행, 중립외교 추진. 네, 둘 다 광해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변사는 맨 처음에 사실은 외구나 아니면 북쪽 여진종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약간 임시로 세워진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게 상설 기구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계속 전쟁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영의 정도 오고 뭐 다 온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최고의 정책기관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쭉쭉쭉쭉 가다가 세도 정치기 때 이 비변사를 장악해가지고 세도 정치가 일어났었고, 흥선은 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면서 그때 없어졌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거 알아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진왜란 이전에는 임시국방회의기구였다. 말했죠? 임진왜란 전에는 임시적으로 세워진 국방기구였다. 1번은 정답입니다. 왕권이 강해짐에 따라 비변사의 역할도 확장되었다. 아니죠. 비변사의 힘이 점점 세질수록 왕권은 점점 약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도정치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던 실질적인 최고관청이었다. 이것도 정답. 그리고 4번,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대표 화가인 겸재정선의 작품으로 당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국적 교유색을 표현하는 가의 화풍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약간 얘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답은 4번 진경산수화입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이고요. 자, 1번의 미나는 무엇이냐? 미나는 백성들이 그린 그림인데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편이 많아요. 뭐 호랑이 이상하게 그려졌거나 아니면 한자를 써놨는데 한자 위에다가 붓획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물고기 들어져 있고 이쪽은 붓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인화. 문인화는 약간 양반들이 취미로 그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속화. 풍속화의 대표적인 거 하면 역시 서당, 그리고 씨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진경산수화입니다. 자,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흥선대원군이 한 거면 흥선대원군은 좀 많죠. 외워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비변사를 없앴고요. 그리고 서원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포제를 실시하여가지고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거두었죠.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하여가지고 곡식을 지역에 믿을 수 있는 맡길만한 사람한테 곡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많은 불만을 얻었죠.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외국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냈어요. 이거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기역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맞죠? 니은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시기에 고종이 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 국장함을 정비하였다. 국장함 정비는 국장함 자체가 고려 때 있었던 거니까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리을 경복궁을 준공하였다. 네, 이것도 흥선대원군의 업적. 그래서 기역 리을을 답으로 갖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사건. 원인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다 해서 전개의 과정을 일단 넘어가 보고, 결과는 제물포 조약 체결이다. 이 두 개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의미사변은 역시 키워드는 명성황후 시해겠고, 갑신정변의 키워드라고 하면 우정총국 개축 축하연 때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3.1천하, 그리고 김옥균이 주도하였다. 이 정도 키워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갑오개혁의 키워드로 본다면 역시 김홍집, 김옥균하고 김홍집 이거 두 분 서로 잘 구분해 주세요. 김옥균은 갑신정변, 김홍집은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역시 신분제 폐지라던가 과부제가 허용, 그리고 홍범 14조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모군란, 구식군인, 그리고 재물포자 이렇게 두 개가 키워드제. 2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주의 사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민족의 혼을 강조하였으며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나는 난가사상을 강조하였으면 독사식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자, 팁이 있는데요. 한국이 들어간다. 약간 역사책인데 한국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박은식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들어간다. 조선이 들어가면 무조건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박은식, 신채호를 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사회단체는 어디인가? 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실현해 확립할 수 있는 국민의 실력 양서를 목표로 한 비밀 조직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추진하였다. 자기회사를 세웠다.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신민회라고 볼 수 있죠. 신민회에서 여기 만주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흥강습소로 발전되고, 이 신흥강습소가 이제 신흥무관학교까지 이렇게 발전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4번의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을 저지한 단체로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연구의 대한자강회, 얘네 둘은 검정고시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거의 다 갑니다.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10년대면 어떤 통치죠? 바로 무단통치 시대입니다. 무단통치 시대 때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키워드로 나와주는데, 첫 번째가 헌병경찰제,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인 태양령, 그리고 세 번째 회사령, 그리고 토지 제도에 관련된 거로는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키워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하였다. 1번 정답이죠. 그리고 2번 조선 태양령을 제정하여 헌병 경찰이 한국인을 마음대로 매질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1910년대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일어났었던 민족 말살 정책기 때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헌병 경찰 통치를 앞세운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4번도 맞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독립군 부대는, 자,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거 했던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본다면 미군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별로 없죠. 국내 진공작전. 그리고 가장 큰 힌트, 인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광복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건어패는 어디냐면요, 연해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2번 대한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님께서 이끌었던 부대로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4번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한국광복군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다음 자료에서 해당하는 인물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그리고 광복 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거면 한 분밖에 없죠.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김구가 되겠습니다. 장면이 나온다면 장면은 4.19 혁명 다음에 장면 내각으로 나올 테고요. 그리고 3번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 그리고 4.19 혁명하고 관련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운형 이분도 은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독립하자마자 나올 경우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부 수립 직전쯤에 나올 때는 좌우 합작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운형 선생님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4회차 검정고시 리뷰가 끝났는데요.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리뷰하고 복습해 가면서 정말 검정고시 시험장에서는 100점을 맞는 결과이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